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이죠. 코드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도구, 바로 불리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코드를 짜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이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내 코드는 도대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아는 거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해답이 뭐냐고요? 바로 불리언입니다. 정말 단순해요. 참, 그러니까 true, 아니면 거짓, false. 딱 이 두 가지 값만 가지는 데이터 타입이거든요. 말하자면 프로그램의 예 또는 아니오를 알려주는 명확한 신호등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거 다 잊어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파이썬에서는 true랑 false의 첫 글자가 반드시 대문자여야 합니다. 이거 약속이에요. 만약 소문자로 true 이렇게 쓰면 바로 에러 나는 겁니다. 나 그런 말 몰라 하고요. 그러니까 대문자 꼭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true와 false라는 논리의 두 가지 상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 기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불리언을 가장 흔하게 만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뭔가를 비교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한테 야, 5가 3보다 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응, 맞아 하는 의미로 true라는 값을 딱 뱉어내는 거죠. 간단하죠? 근데 만약에 이런 직접적인 비교가 아니면 어떨까요? 좀 애매한 상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숫자 1 아니면 텅 빈 문자열 같은 값들. 이런 것들은 과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파이썬은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파이썬에는 이럴 때를 위한 아주 간단한 규칙이 있어요. 바로 bool 함수를 써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딱 잘라 말해서 뭔가 비어있다거나 0이면 false, 즉 거짓이고요. 그 외에 뭔가 내용물이 있으면 대부분 true, 즉 참으로 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숫자 1이나 hello라는 글자는 true가 되고 숫자 0이나 텅 빈 문자열은 false가 되죠. 자, 이제 우리는 true와 false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럼 다음은 뭘까요? 바로 이 단순한 참과 거짓 조각들을 레고 블럭처럼 조립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재밌겠죠? 이때 필요한 우리의 연장통이 바로 and, or, not 이 세 가지 논리 연산자입니다. and는 좀 깐깐해요. 양쪽 다 true여야만 해 하는 친구고요. or는 좀 너그럽죠. 둘 중 하나만 true여도 괜찮아 하는 친구. 그리고 not은 그냥 청개구리예요. true는 false로, false는 true로 싹 바꿔버리죠. 실제 코드에서는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요. 바로 이렇게요. 어때요? 그냥 읽히죠. 만약 사용자가 로그인했고 그리고 권한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한 번에 딱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명확하고 실용적이죠. 자, 지금까지는 기본기였고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불리언이 그냥 단순한 참 거짓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 코드를 움직이는 진짜 엔진이 되는지, 그리고 이걸로 어떤 영리한 트릭까지 쓸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비밀, 아니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 파이썬 내부에서는요, true를 숫자 1로 보고요, false는 숫자 0으로 봅니다. 네, 진짜예요. 이게 바로 불리언의 숨겨진 슈퍼파워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왜 슈퍼파워냐면요, 이걸로 정말 기발한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스트 안에 true 값이 몇 개나 있는지 궁금하다? 그럼 그냥 싹 다 더해버리면 끝나요. 1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1 이런 식으로요. 또 다른 예로는 true나 false 자체를 리스트의 인덱스로 쓸 수도 있어요. false는 0번 인덱스, true는 1번 인덱스를 가리키는 거죠. 이걸 쓰면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코드를 엄청나게 간단하게 짤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프로페셔널의 영역이에요. 단순히 돌아가는 코드를 넘어서 누가 봐도 아, 이 사람 좀 하네 싶은 깨끗하고 읽기 쉬운 전문가급 코드를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좋은 코드의 시작은 이름 짓기입니다. 진짜 중요해요. 플래그, 스테이터스, 체크
이런 애매모호한 이름들 이제 그만 써야 합니다. 대신에 is active, has permission 같이 이름만 딱 봐도 아, 이건 참 거짓을 담는 변수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게 짓는 거죠. 코드 가독성이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접두사들을 사용하는 걸 강력히 추천하는 겁니다. is는 주민 한 상태인가를 묻는 거고요. has는 주민을 가지고 있는가, can은 주민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거죠. 이 간단한 규칙만 지켜도 여러분의 코드가 훨씬 더 명확하고 프로페셔널해 보일 거예요. 그리고 플래그 패턴이라는 아주 유용한 기법도 있어요. 말 그대로 불리언 변수를 깃발처럼 쓰는 건데요. 예를 들어 어떤 리스트 안에서 특정 아이템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found라는 깃발을 false로 내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아이템을 딱 찾으면 그때 깃발을 true로 번쩍 들어 올리는 거죠. 그럼 나중에 반복문이 다 끝나고 나서 이 found 깃발만 딱 확인하면 아, 찾았구나, 혹은 못 찾았네 하고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직관적이고 유용하죠? 혹시 여러 조건을 체크한다고 and 이렇게 길게 코드를 쓴 적 있으세요?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훨씬 더 우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all과 any 함수예요. all은 이 조건들 전부 다 true 맞아?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any면 이 중에 true가 하나라도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코드가 훨씬 깔끔해지겠죠? 자, 그럼 오늘 내용 핵심만 딱 3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 불리언은 우리 코드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다. true 아니면 false. 둘째, 이름이 실력이다. is, has 같은 접두사로 변수의 정체를 명확히 밝혀주세요. 마지막 셋째, 코드를 우아하게 여러 조건을 체크할 땐 all과 any를 쓰자.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코드는 분명 한 단계 레벨업 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짜고 있는 코드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시 복잡하게 꼬여있는 로직 속에 사실은 아주 간단한 참 또는 거짓이라는 명쾌한 해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한번 찾아보시죠.